자, 이제 연습 문제 풀어봤으면 이제 맞춰보세요. 근데 이제 이 연습 문제 지금 이 책 구조가 그 기초 부분을 이론으로 그냥 설명을 쭉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읽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고, 이제 또 문제 풀어보라고 하고, 또 문제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풀어주고 이제 넘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효과를 별로 못 봐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게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입문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완전히 영어를 기초를 잡아서 그 본 수업의 그 핵심 영어 부분을 하면서 문법이 완전히 정리가 돼 버려야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 준비할 때 도움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본 수업의 그 내용들을 굉장히 또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맨 앞에 1장에 기초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칠판 수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하고 문제도 좀 풀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뒤쪽에 내용에 나오는 걸 앞에다가 다시 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뒤쪽에 이제 답이 나오겠지만 그 뒤쪽에 이론 정리가 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 이론에 요 문제가 다시 겹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14, 15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정답 부분에 보면 해설이 없고 그냥 주어, 목적어, 보어 해서 몇 형식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뒤에 이론 정리 부분에 요 문제가 또 나와요. 거기에 대한 해설이 뒤에 또 있고, 거기에 보면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문제를 뽑아서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 노트라고 또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뒤쪽에 해설이 안 된 부분들은 뒤쪽에 가보면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거기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복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확한 해석보다는 이제 문장 형식 구별하는 요령, 그 요령을 이제 설명으로 들으라고 이렇게 이제 따로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해석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뒤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해설이 있는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돼요. 자, 14페이지 보세요. 자,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먼저 문장의 동사만 쭉 확인을 해줄 테니까 거기부터 맞는지 확인해 봐요. 자, 문장의 동사만요. 1번은 comes, 2번은 taste, s가 붙은 걸 힌트로 삼으면 돼요. 3번은 remained, 단어 끝에 ed가 붙었다는 얘기는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remained, ed가 붙은 것도 하나의 힌트로 삼으면 되고요. 문장의 동사를 찾을 때. 4번 think, 5번에 asked, 여기도 ed 붙었죠. 6번 made, make의 과거예요. 7번 is, 8번 made, 9번 made, 10번 provided,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의 동사를 찾고 나면 앞쪽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주어겠죠. 그런데 1번은 별표를 치세요. 1번을 보면 comes 앞에 있는 단어가 here인데, here라는 단어는 여기라는 뜻의 부사예요. 부사. 여기저기 그러면 이제 장소랑 관련이 되죠. 그래서 here는 장소를 뜻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해석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특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도 있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문장 맨 앞에 1번으로 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번만 좀 특별한 경우고요. 2번부터 10번까지는 지금 문장의 동사를 찾았죠? 그럼 앞에 있는 명사랑 대명사가 다 주어예요. 그러면 다시 1번으로 가서 1번은 here가 부사라고 그랬죠? 그럼 주어가 아니고, 그럼 이 문장은 주어가 없냐? 그게 아니라 the train이 주어예요. 이건 뜻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돼요. come은 오다란 뜻이니까 뭐가 오는 거냐면 기차가 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he train이
구조는 특이하지만 주어가 뒤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장은 좀 특별한 문장이고요. 형식은 일형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주어 동사는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동사로 가요. 11번부터 또 20번까지 동사를 쭉 확인을 해줄 테니까 확인을 하세요. 자, 11번.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11번은 문장의 동사가 is. collecting까지 같이 밑줄을 치면 틀린 거예요. is만 문장의 동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기초에서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일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너무 막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오히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 그래서 11번은 is가 동사, 12번 explained, 13번 is, 14번 is, 15번 saw, see의 과거예요. 보다의 과거 saw. 16번 are, 17번 bought, bought라는 건 buy, 사다 있죠? 사다의 과거예요. 18번 decided, 19번 enjoyed, 20번 told, told는 tell의 과거형. 자, 그러면 또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가 또 주어. 그런데 그 중에 16번을 또 별표를 치세요. 16번을 보면 아까 1번처럼 16번을 보면 앞에 대어라고 나오는데 여기 대어는 부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유도부사라고 써놔요. 유도부사는 대어밖에 없는데 유도부사 대어는 뜻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외워 놓으세요. 유도부사 대어가 있는 문장은 무조건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본수업이라든가 이럴 때 이게 기초적인 문장이니까 기초 시간에만 나오고 본수업 시간엔 그럼 이런 게 안 나오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도부사 대어가 있는 문장은 무조건 일형식이다 이렇게 외워놓고 가면 아주 공부할 때 편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6번은 대어는 아무 뜻 없는 유도부사, 그냥 주어 자리에만 있을 뿐이고요. 아가 동사, 그 다음에 for lions가 주어예요. 그래서 1번하고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뒤에 in the Jew, 이것은 전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라고 괄호치라고 했죠. in the Jew는 괄호를 치고, 그래서 16번 문장도 일형식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계속해요.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또 문장의 동사 체크해봐요. 21번 played, 22번 teaches, 23번 made, 24번 lived, 25번 아주 단순하게 해요. would가 조동사예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 했죠. 조동사랑 동사 원형을 합쳐서 문장의 동사라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like는 합쳐서 문장의 동사. 26번 조금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가 뒤로 가면 뒤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문장을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그래서 먼저 해두는 거예요. 26번은 lived가 동사, 27번 went는 고우의 과거형이고요. 28번 works, 좀 또 뒤로 가 있죠. 29번 met, 30번 worked.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의 동사 찾는 연습은 쭉 했어요. 그러면 약간의 공통점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동사 원형이 동사일 때도 있고, 동사의 과거형 ed가 붙은 게 문장의 동사일 때도 있었고, 동사에 s나 es 붙은 거 이런 게 동사일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동사일 때는 좀 더 상대적으로 쉽게 찾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 동사는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식어구 제외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형식이 들어가야지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수식어도 확인들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나중에 뒤쪽에 가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때는 이제 그때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1번 맨 앞에 here는 수식어라고 했죠. 그러면 수식어구는 이제 괄호를 치세요. 그럼 here를 괄호를 치고, 3번 to the rest 괄호 치고, 7번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거는 수식어가 없는 거예요. 그 문장에. 자, 7번 kind 앞에 very만 괄호를 쳐요. kind 뒤에 to everyone 괄호치고 8번 at once 괄호치고. 근데 이 at once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수거라고 해요. 수거. 수거는 또 그때그때 암기를 해야 돼요. at once 두 단어 합쳐서 즉시라는 뜻의 수식어예요. 10번 with food 괄호치고. 그리고 이제 기초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전사가 뭔지도 자신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우세요. 자, 다시 올라가 보세요. 3번에 to 전치사예요. 7번에 to도 전치사고. 근데 to가 무조건 전치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조심할 게 있고. 10번에 with 이게 전치사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to나 with가 나오면 전치사구나. 또 8번을 보면 at once 할 때 at 있죠. at도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12번 to me 괄호치고 13번 very만 괄호치고요. 14번 in this classroom 괄호치고 in이 전치사예요. 16번 in the Jew 괄호치고 17번 for his son 괄호 for가 전치사예요. 그런데 18번 he decided to go라고 to 다음에 go라는 동사 원형 왔죠. 여기 to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to go 이런 걸 두 단어 합쳐서 to 부정사 또는 부정사라고 불러요. 우리 그 품사 설명할 때 첫 시간에 이런 형태를 잠깐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런데 옆으로 가보면 on이라는 단어 있죠. on은 전치사예요. on Saturday 괄호치고. 다음에 이제 20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식어도 경험을 하면서 배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번 맨 끝에 yesterday. 이건 단독으로 부사예요. 괄호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도 돼요. 시간을 뜻하는 명사는 부사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어제 이게 명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연습 한번 했었어요. yesterday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였다. 그러면 이걸 문장에서 명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뜻하는 명사, 뭐 어제, 오늘, 내일, 뭐 지금, 모레 이런 거 있죠. 다음 주 이런 것들은 문장에서 역할을 봐야겠지만 대부분 부사로 쓰인다. 이걸 기억해둬요. 그래서 20번의 yesterday는 부사예요. 괄호를 치고 21번 on me 괄호 치고 22번 to us 괄호 치고 at school 괄호 치고 23번 for부터 끝까지 괄호 치고 24번 맨 앞에 되어 있죠. 이게 유도부사예요. 괄호를 치고 바로 옆에 once라고 또 나오죠. 아까는 at once인데 여기는 지금 once가 단독으로 나왔죠. 여기 once도 부사예요. 괄호 치고 뜻을 적으세요. 여기 once는 옛날에 란 뜻이에요. 옛날 옛적에. 그리고 뒤에 in Rome 괄호치고. 근데 단어 중에 문장 중간이나 끝부분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들 있죠. 이런 게 고유명사들이에요. 여기서 Rome이라는 건 옛날의 도시, 옛날의 국가 이름, 로마 말하는 거예요. 로마. 다음에 25번. 이것도 마찬가지. This afternoon. 명사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거든요. 그러면 부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This afternoon은 오늘 오후라는 부사 구. 두 단어니까 부사 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6번. 앞에 세 단어. Many years ago. 오래 전에라고 해석해요. 이것도 세 단어 합쳐서 부사 구. 이렇게 경험으로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뒤에 in the woods 괄호치고 27번 last year 괄호치고 작년. 또 옆에 to the sea 괄호치고 with my friends 괄호치고 28번 of가 전치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해요. of medicine 괄호치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메디신이라는 단어는 아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부가 전치사니까 뒤에 있는 메디신은 명사겠구나. 단어를 몰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really는 단독으로 괄호치고 very 괄호치고 well 괄호치고. 자, 29번 중간에 at the station 괄호치고 마지막 네 단어 the day before yesterday는 한꺼번에 괄호치세요. 그리고 before에다가 뜻을 적으세요. 뭐뭐 전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네 단어는 해석을 할 테니까 보세요. The day before yesterday 뒤에서 올라와 봐요. 어제 전날 해서 the day before yesterday는 합쳐서 그저께라는 부사예요. 그저께. 어제 전날 그저께. 30번 yesterday 괄호 쭉 가서 very 괄호 hard 괄호 in the field 괄호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수식어 구들을 하나씩 익혀 나가고 이렇게 괄호를 쳐 나간다 이렇게 이제 알면 돼. 자,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는 먼저 동사 찾았죠. 그러면서 자연히 주어도 보였죠. 그리고 가끔 조심할 게 있었죠. here나 there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수식어 구들까지 쭉 괄호를 쳤거든요. 그러면 형식 구별이 그냥 끝나버린 것들도 있잖아요. 일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금방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괄호 안 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장의 핵심 요소란 얘기예요. 어떤 건 목적어, 어떤 건 보어 이러겠지. 자, 이러면서 형식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차례대로 하면서 확인들을 해보세요. 자, C의 1번 일형식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2번 테이스트가 맛을 보다라는 동사예요. 맛이 나다라는 동사 써놓으세요. 이런 걸 지각동사라고 그래요. 다음 sour라는 단어 뜻을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단어 뜻을 알았다고 해요. 단어 뜻을 따로 써놓으세요. sour 맛이 신맛이 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될 수는 없죠. 목적어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밖에 없으니까. 근데 sour라는 단어 앞이나 뒤에 수식할 명사 없죠. 그럼 무조건 보어겠죠. 그리고 주어밖에 없으니까 sour는 주격 보어. 그러니까 신데 뭐가 신이야? 우유가 신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주어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ur가 주격 보어. 이 형식. 3번 faithful의 뜻을 몰라서 못했으면 이제 외워가지고 하세요. faithful은 충실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그래서 2번과 똑같은 이유로 주격 보어. 이 형식. 4번 I think까지 주어 동사 나왔죠. 근데 him, 그 남자, 주어랑 비교했더니 뜻 다르죠. 요게 목적어. 근데 바로 뒤에 honest, 정직한이란 형용사예요. 요게 바로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해서 짧지만 5형식 문장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은 앞에 그 네모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러분들이 또 복습할 때 자주 반복해서 보세요. 자, 4번 he asked까지 나왔죠. me 주어랑 다르죠. a question도 주어랑 다르죠. 그 다음에 me는 사람이고 a question은 질문이란 뜻이니까 사물이죠. 그러면 사람 사물 이렇게 나왔죠. 이 5번이 바로 사형식이에요. me가 간접 목적어, a question이 직접 목적어. 6번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 온다. 이거 기억해두고요. his가 소유격, parents가 부모라는 뜻의 명사, his parents가 한꺼번에 목적어. 그 다음에 happy는 형용사. 요게 목적격 보어예요. 5형식. 7번 kind는 친절한이란 형용사. 그래서 주격 보어. 2형식. 8번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자주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문장이에요. 대신 지금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made에다가 쓰세요. him 다음에 go라는 동사 원형이 있죠. 바로 이걸 보고 힌트로 삼아서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 made는 사역동사라고 하는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사역동사예요. 사역이라는 게 시키다라는 한문어예요. 아까 지각동사라는 말 나왔었죠. 지금 여기서 사역동사라는 말 나왔죠.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 수여동사라는 말 나왔죠. 이제 이런 게 다 같은 명칭을 붙인 이유는 이제 같은 개념의
뜻을 가지고 한문으로 바꿔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사역동사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힘이 목적어고요. 고우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오형식. 그러면 go at once를 해석을 하면 즉시 가다거든요. 누가 즉시 가는 거냐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냐면 그가 가는 거야. 그러라고 내가 시킨 거예요. 자, 이걸 합쳐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형식에 따라, 문장에 따라, 단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형식 문장이 해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말해서 오형식 문장의 해석에 자신이 생기면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는 짧은 문장들은 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번 해석 잠깐 들어보세요. 나는 그 남자를 즉시 가게 했다. 나는 그가 즉시 가도록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오형식이고요. 9번 her daughter 간접 목적어, address 직접 목적어, 사형식. 10번도 처음에는 실수 많이 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설명을 잘 들은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The children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3형식. 11번 collecting stamps를 한꺼번에 밑줄 치고 이게 주격 보어예요. collect는 모으다, 수집하다는 뜻의 동사인데 ing를 붙여서 역할을 바꿔놓은 거고요. stamp는 우표란 뜻의 명사. 그러면 collecting stamps를 합쳐서 해석하면 우표를 수집하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 11번 해석이요. 합의는 명사로 취미란 뜻이에요. 나의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우표 수집이 곧 내 취미. my hobby와 collecting stamps가 완전히 뜻이 일치가 되죠. 우표 수집은 내 취미. 내 취미는 우표 수집. 그래서 collecting stamps는 명사로 쓰인 주격 보어예요. 자, 이래서 2형식. 자, 12번 his plan이 목적어, 3형식. 13번 wise가 현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주격 보어, 2형식. 14번 noisy, 시끄러운이라는 형용사예요. 주격 보어. 대신 맨 앞에 it은 동그라미를 치고요. 쓰세요. 여기서 it은 아무 뜻이 없는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라고 일단 한번 들어놓고요. 비인칭 주어 it은 뜻이 없음 이렇게 외워두고요. 자, 15번 so가 원형이 see인데 see는 보다잖아요. 보다. 보다라는 게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지각동사예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쓰임이 굉장히 비슷해요. 지각동사는 오형식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15번 문장이 오형식 문장이에요. crossing the road 세 단어를 밑줄을 치고 요게 목적격 보어예요. 자, 16번 아까 거 기억해봐요. 유도부사가 있는 문장은 무조건 1형식. 16번은 1형식. 17번 컴퓨터가 목적어 3형식. 18번하고 19번은 지금 고민하지 말고요. 나중에 자연히 해결돼요. 자, 18번 to go fishing 세 단어 합쳐서 목적어 3형식. 19번 reading부터 끝까지 통째로 목적어 3형식. 자, 18번 19번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20번 he told가 주어 동사라고 했죠. us가 간접 목적어, an interesting story가 직접 목적어 해서 4형식. 21번 a mean trick 합쳐서 목적어 3형식. 22번 English가 목적어 3형식. 23번 address가 목적어 3형식. 자, 24번 맨 앞에 대어가 유도부사예요. 무조건 1형식이라고 했죠. A wise king이 주어고 lived가 동사 1형식. 자, 24번 해석 잠깐 들어요. once 옛날 옛적에 로마에 한 현명한 왕이 살았었다. 이렇게. 대어는 유도부사 아무 뜻 없어요. 25번 would like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자연히 해결돼요. to play tennis가 목적어예요. 3형식. 26번 1형식.
27 일형식. 수식어 빼고 나니까 주어 동사밖에 안 남잖아요. 28번 주어 동사밖에 안 남았죠? works가 동사 일형식. 29번 미스 김 주어랑 뜻 다르죠? 목적어 3형식. 자 30번 탐 앤 잭 세 단어 밑줄 치고요. 이게 주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괄호를 쳤죠. 일형식.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제 공부들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론 설명을 할 텐데 다음 시간에 바로 문제를 풀 테니까요. 여러분들 12페이지 있죠? 연습 문제 12페이지. 문제 잘 읽어보고 지난 시간에 우리 전전 시간에 구의 종류 3개, 명사구, 효용사구, 부사구, 종속절의 종류 3개, 명사절, 효용사절, 부사절. 요 구분을 좀 연습을 해두라고 했죠. 그래서 A번에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오니까 A번 문제를 다음 시간 또 시작에 풀 테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놓고 답을 맞춰보세요. 방금 C번에서 했던 문장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A번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렴풋이 이런 구별을 해야겠구나 이런 문제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걸 앞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 책이 끝나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책 중간 정도 가서 좀 개념이 좀 잡혀갔을 때 12페이지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때 정말 중요한 걸 배웠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번은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 다시 앞으로 넘겨서요. 9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문장의 5형식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응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참고로 또 이해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세요. 9페이지를 보면 형식에 따른 분류 밑에 4형식을 3형식으로 5형식 단문을 3형식 복문으로 이런 거 있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마지막 것에는 별표를 치세요. 5형식 단문을 3형식 복문으로.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자, 이제 방법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먼저 첫 번째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이거는 이제 아주 쉬워요. 자, 대신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랬던 3형식은 다시 4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 4형식과 3형식은 당연히 뜻은 같아요. 자, 그러면 4형식 문장을 쓸 테니까 보세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자리엔 사람, 직접 목적어 자리엔 물건.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을 이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이게 바로 4형식 문장.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동사는 주로 주다란 뜻이 많기 때문에 수요동사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타동사 중에 수요동사 이런 식으로. 자, 이랬던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요. 주어 동사는 그대로 써요. 지금 이제 3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직접 목적어를 동사 바로 뒤로 보내요. 이게 직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 근데 그 앞에 전사를 써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던 간접 목적어를 이리 옮겨줘. 이렇게. 그러면 바로 전사 플러스 명사 대명사가 되니까 수식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뜻의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요때 아래 문장이 바로 3형식이겠지. 자, 그리고 좀 전에는 간접 목적어라 불렀던 것이 이렇게 바꿨더니 전사 뒷자리로 오죠. 그러면 이 단어가 여기로 왔다고 그냥 간접 목적어라고 적어 놓은 거지. 요건 정확하게 따지면 바로 앞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꾸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 전치사를 뭘 쓰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돼요. 자, 이런 것도 다 본 수업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기초에서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전치사는 뭘 쓰냐? 4형식이든 3형식이든 이 수요동사라 하는 동사 있죠.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전사가 결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까지는 수요동사는 무조건 사형식으로만 쓰이겠구나 라고 알았다가 여기 있던 수요동사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런데 아래 문장은 3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동사는 4형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3형식 문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쓰는 거구나 해서 이 동사의 특징도 기억을 해두고, 자, 이제 전사를 뭘 쓰냐? 이제 보세요. 수요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전사가 정해져요. 대부분의 수요동사들은 전사 자리에 to를 써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make와 buy가 수요동사의 대표적인 단어인데 make와 buy가 올 때는 전사 자리에 for를 써요. 수요동사의 대표적인 단어에 ask라고 있는데 묻다, 질문하다. ask가 나왔다. 그때는 전사를 of를 써요. 마지막 play라는 단어가 4형식에서 쓰였다. 이때 3형식으로 바꾸면 전사 on을 써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본수업에서 필요하니까 외우고 나면 일단은 또 잊어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다 싶을 때 다시 정리한 거 보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러다 보면 한 2번, 3번 거듭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전사가 달라지죠. 전사의 단어만 달라질 뿐이지 뜻은 다 같아야 돼요. 뜻은 다 같아요. 이게 바로 이 뜻을 갖고 있겠지. 간접 목적어가 일이 넘어오는 순간 에게라는 말을 못 붙여. 그냥 단어가 명사, 대명사의 뜻만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에게라는 뜻 처리를 해주려고 이 전사를 써준 거거든요. 바로 요 단어들은 이 경우에 한해서는 다 동의어예요. 뜻이 같다 이 말이야. 뭐뭐에게. 자, 이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자, 다음 5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바로 이게 익숙한 분들은 본 수업에 가서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이게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피곤해져요. 또 이랬을 때 3형식을 다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요. 자, 이제 방법을 보세요. 먼저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게 있으면 이 5형식인데 이걸 이제 문장 전환해 봐라. 그랬을 때 이제 뜻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놔두고 예문을 먼저 보세요. 아까 우리 그 형식구별화라는 예문 중에 하나 들어있던 건데 I think him honest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봐요. 완벽한 5형식이에요. 요게 목적어, 요게 목적격 보어. 그럼 해석할 때도 이걸 의식을 해야지. 정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거든요. 그럼 이게 목적격 보어인데 그러면 목적어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직한 게 누구냐? 목적어 정직한 거지. 내가 정직한 게 아니라.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정직하다 고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하는 건 누구냐면 나예요. 그러면 I와 생각하다는 주어 동사가 되면 되는데 그가 정직하다고 라고 바로 여기 있는 힘하고 honest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는 정직하다를 우리가 영어로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는 정직하다라고 문장이잖아, 문장. 그래서 그가 정직하다, 그는 정직하다를 영어로 쓰면 he is hones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바로 이 표현으로 영장하듯이 바꿔버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는 생각한다 해서 여기다가 I think를 써주면 비슷한 뜻이 나오게 됐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요. 앞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뒤를 보니까 또 주어 동사가 나왔어. 이런 게 바로 절과 절이 합쳐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절과 절이 합쳐지려면 접속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는 아무 접속사 없었잖아. 그러니까 밑에다가도 접속사를 쓰되 뜻은 없는 접속사 that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that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자주 볼 건데 여기 that이 바로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번까지 배웠던 개념 잡는 거예요. that부터 끝까지가 종속절이겠죠. 그런데 종속절은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명사, 형용사, 부사. 잘 봤더니 think, 생각하다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 그래서 결론은 목적어예요. 그래서 바로 that he's honest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종속절 중에 명사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새겨서 잘 이해를 하라고요. 바로 이 아래 문장 있죠? 주어가 I고 think가 동사, that부터 끝까지가 통째로 목적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형식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오형식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삼형식하고 연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문장을 또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되지. 이걸 공식을 뽑아서 여기다가 적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형식을 고치는 방법. 삼형식으로 주어 동사는 그대로 써요. 그리고 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접속사 that이 필요해요. 그래서 접속사 that을 쓰는 순간 여기서부터 문장 끝까지가 통째로 요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명사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that 있죠. 여기 that 있죠. 이 that이 바로 명사절 접속사 중에 아주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단어예요. that은 명사절 접속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 주절에 있던 문장의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내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를 여기서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를 보세요. him honest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공식 유도하듯이 하면 목적어를 대절의 주어로 썼어.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내려다 쓰고 그리고 뜻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동사, 비동사만 추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쓰자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써. 대절의 주어. 그럼 목적격 보호는 여기로 내려와서 이걸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주격 보호라고 불러야지. 그리고 별뜻 없는 비동사, 동사를 여기다 추가를 해줘요. 바로 이 문장이 삼형식 문장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론 정리를 좀 해놓은 다음에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정말 중요한 거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자, 근데 오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꾸고 삼형식에서 다시 오형식으로 바꾸면 이게 이제 좀 어렵잖아요. 이 좀 전에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에 비하면. 근데 어려워도 이게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서 익숙해지고 나면 보세요. 여기는 몇 형식인가 한번 따져봐요. 2형식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3형식이고요. 윗문장은 5형식이죠. 그러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2형식, 3형식, 5형식이 다 끝나잖아. 그리고 조금 전에 배웠던 4형식 이거. 그리고 제일 쉬운 1형식. 이게 이제 하나씩 다시 재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5형식을 3형식으로, 3형식으로 5형식으로 고치는 거 연습 많이 하고. 자, 마지막으로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5형식 문장은 단문. 근데 밑에는 주어 동사가 2개죠. 근데 종속 접속사로 연결이 되죠. 해서 복문. 그리고 복문에는 이런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that부터 끝까지가 종속절. 앞에 있는 주어 동사 이거 주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9페이지의 이론 설명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되는 연습 문제가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 놓으세요. 12페이지. 어렵지만 일단은 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틈틈이 풀면 될 일이지 지금 뭐 꼭 풀어 놓을 필요는 없고 16페이지 보면 2번에 문장을 지시대로 바꾸어 쓰시오 해서 쭉 나오는데 7번, 8번, 10, 11, 12 맨 뒤에 지시사항을 보면 그게 바로 이거 연습하는 거야. 4형식을 3형식, 3형식을 4형식. 자, 다음 9번하고요 13번 이게 바로 이런 연습하는 거고 5형식을 3형식, 3형식을 5형식.
자, 이래서 따로 이제 문제는 연습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를 하는데 다음 시간은 12페이지 연습 문제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나서 이론은 이제 10페이지로 가요. 10페이지에 문장의 내용에 따른 분류.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